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일자로 나온 상반기 무역 통계 자료를 통해 롯데케미칼의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영상에 오펙 회의 결과를 담고 싶었는데 두 번째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산을 했던 산유국들이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로 협의 중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반대하고 있어서 회의 결론이 두 번째로 연기 중입니다. 시장은 협상 결렬을 우려하고 있고 덕분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아랍에미리트는 생산 설비를 늘려놨는데 증산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서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의 목소리가 먹혀서 합의가 된다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현재 핵협상으로 합의 중인 이란의 중요성이 더더욱 올라가겠죠. 이란과의 핵협상은 거의 막바지에 온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없다로 싸우는 거 보니까요. 대다수 사안이 합의에 이미 도달해 있고 마지막 조건을 가지고 밀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에서도 이란의 석유무역 해제를 통해 핵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선을 그었지만 이란 핵개발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과 협상에 하나하나 다가가고 있는데, 오펙 관련해서 국제유가가 요동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 협상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의 석유무역 제재가 해제돼서 이란산 원유 도입이 현실화되면 국내 정유기업과 석유화학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상으로 다뤘으니 못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야기인 수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기업 수출치 역대 최고 반기 수출액을 달성했고, 전년 동월 대비 51.1%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의 플라스틱 제품 가격과 국내 가격의 갭이 워낙 많이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국제시장에서도 이 차익 거래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몇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여기에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6월에만 유럽으로 향하는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3척이 출항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중 마지막 선박인 29일에 출항하는 한우로에 대해 소개드렸었습니다. 예정대로 27일날 정상적으로 선적이 이루어져서 29일에 출항이 잡힌다면 6월 수출 실적으로 잡힐 거라는 분석이었는데요. VIP가 방문하는 큰 행사가 되었네요. 정말 적기에 인도받아서 중요한 시점에 수출에 투입되는 선박들입니다. 자, 그럼 6월에 석유화학 제품을 얼마나 수출로 밀어냈는지 롯데케미칼의 주력 제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P,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롯데케미칼에서 연간 182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 주력 제품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월 초에 1분기 대비 24.6%가량 성장한 수출 금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1일에 나온 잠정치 데이터 기준으로 1분기 대비 27% 성장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분기 막판에 상당한 물량을 밀어내기로 수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에틸렌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밀도 폴리에틸렌인데요. 월 초에 1분기 대비 32.7%가량 성장한 수준으로 수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여졌는데, 무려 전분기 대비 35.3% 성장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막판에 엄청 밀어냈네요. 다음으로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6월 초에 수출이 부진해서 1분기 대비 12.5%가량 성장한 수출 금액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6월 하순에 물량을 제대로 밀어내면서 1분기 대비 23.4%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롯데케미칼은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에서도 국내 생산량 1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AB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코로나 내내 그리고 6월 초까지가 워낙 호황이었는데 6월 후반에는 데이터가 약간 꺾였습니다.
그래도 1분기 대비 수출 금액 기준으로 12.4% 성장했네요. 7월 1일에 롯데케미칼의 일부 라인 생산 중단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말에 EPS 제품을 일부 생산 중단하고 그 라인을 ABS 생산 설비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현재 이 ABS 쪽 업황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S가 주로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코로나 내내 업황이 좋았거든요. 현재는 에어컨으로 인해 상당히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각종 리포트에서 잘 주목되지 않고 있지만 요즘 매우 핫한 PC,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 또한 롯데케미칼이 국내 생산량 1위 기업인데요. 수출 금액 기준으로 1분기 대비 9.1% 정도만 성장했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월별 수출 단가가 꾸준하게 상승 중인 제품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이나 ABS보다 통당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답게 초고운임인 현재 상황에도 수출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제품이 아닌 부가가치가 최대한 높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유리해집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에는 추가적인 이슈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휴대폰에 폴리카보네이트가 들어가는 모델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S22 모델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고급형인 울트라를 제외하고 모두 뒷면을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요도 상당히 기대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IA, 즉 고순도 이소프탈산인데요. 롯데케미칼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인 품목인데 2분기에 미국으로 밀어낼 물량만 약 400컨테이너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아까도 확인했지만 해운운임이 이렇게 비싼 시점에서 저렇게 수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 실적이나 영업이익 걱정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겠죠. 사업보고서에 있는 롯데케미칼의 사업분별 매출 실적입니다. 방금 살펴본 제품들의 밑줄을 쳐놨는데 누가 봐도 이 주력 제품이겠죠? 1분기 기준으로 롯데케미칼 매출의 67.8%가 수출에서 나오는데 이 수출 금액 기준의 주력 제품들이 데이터 기준으로 1분기 대비해서 27%, 35.3%, 23.4%, 12.4%, 9.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현재 롯데케미칼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2분기 대비 매출액이 전분기보다 4.14% 더 나온다네요. 저 추정치를 가지고 피크아웃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레포트 업데이트를 안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저 기준으로 산정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2분기부터 피크아웃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웃길 따름이죠. 오늘 기준으로 나온 미국의 허리케인 엘사입니다. 예상 코스가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지방 쪽으로 갈 것 같진 않지만 허리케인도 이게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미국에 접근 중에 있습니다. 중국 쪽 플라스틱 가격도 바닥을 찍고 급 반등 중에 있으며 잘 나온 나이키 실적을 계기로 해서 화섬체인 쪽 가격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이 화섬체인 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체 제품인 면화액 가격은 이미 3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의류 판매액은 나이키를 보시면 알겠지만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글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롯데케미칼의 라인 프로젝트 관련 진행사항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라인 프로젝트는 투자 금액 약 5조 원에 달하는 롯데케미칼의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미 기공식이 끝나서 롯데건설이 부지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20년간 법인세 면제 딜을 받은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게 될 경력사원의 채용이 6월 중순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맵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해당 지역을 검색해보니 대부분의 평탄화 작업이 완료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GS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하반기 롯데케미칼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잘 나올 2분기 실적과 함께 3분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